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동사, 형용사, 품사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 거죠? 용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을 용언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바로 용언,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편하게 우리가 활용하니까 용언이다. 그럼 동사, 형용사는 우리가 앞에서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수사는 수관형사, 수사는 양수사, 서수사, 관형사로 쓰이는 수관형사, 그렇죠? 그 다음에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 또 뭐 부사로 쓰이는 거 이렇게 품사의 전형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동사, 형용사는요. 그 종류가 막 여러 가지가 있고 막 복잡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역시 이 녀석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활용을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동사, 형용사 기본적인 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동사는 당연히 어떤 동작이라든가 행동을 나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태, 모습 같은 걸 나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분하기라는 제목 하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동사는 뭐로 나눕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일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동사, 타동사, 자타동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문이에요. 그렇죠? 자, 보시면 나는 너의 해맑은 모습을 보며 웃는다 그랬어요. 근데 웃는다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죠. 그런데 웃음을 웃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자기 자신의 어간이 서술어의 즉 용언의 어간 자체가 명사화돼서 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죠. 이 경우 당연히 타동사, 목적을 가진 타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청에 간다. 이거 조사할 때 또 앞에서 정리한 건데요. 애 간다 그렇게 되면 부사어가 되는 거고 시청을 간다 그렇게 되면 뭐죠? 목적어가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을 목적격 조사을 붙이고 간다 하면 이 녀석도 타동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으킨다. 어린아이를 일어나다라는 것은 자동사인데 그죠? 아이를 자, 일으키다. 자, 으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키키. 자, 이 녀석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동을 만들어내는 전미사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동사를 만들어내게 되면 역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가 만들어지게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로 들어가 보면 형용사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형용사.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러하다, 저러하다, 뭐 그러하다 이런 것들이 그냥 지시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프다, 그러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시형용사 대신해서 뭔가 쓰는 것을 지시형용사라고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말 밝다 그랬어요. 그죠? 이 녀석은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하고 동사를 이 지시형용사는 뭐 어려울 거 없고요. 형용사가 동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현재형. 그죠? 박다는 분명히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박는다 해서 형용사를 현재형으로 만들었더니만 날이 박는다 해서 동사가 만들어진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그의 집안은 좋다. 그래서 그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좋다라는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아를 붙이고 그 다음에 하다라는 보조 용언을 사용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여기까지가 본용언이고 이게 보조 용언입니다. 알겠죠?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 붙은 요 녀석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요것과 요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해주는 어미입니다. 자, 어미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용언과 용언이 만나서 두 개의 용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녀석을 보조적 연결음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좋아하다 같은 경우에는 좋다는 형용사인데 보조 용언이 붙으면서 이 녀석이 뭐가 돼버렸어요? 전체가 그냥 동사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진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본용언과 보조용언 동사 두 개가 쓰인 거라면 용언과 용언이 두 개 쓰인 거라면 띄었어야 되는데 얘는 왜 붙였었어요? 그럼 뭐예요? 보조적 연결음이 아가 붙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처럼 좋아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좋아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 좋아지다, 아지다. 이것도 마찬가지. 바로 어지다, 아지다. 마찬가지로 보조적 연결어미하고 보조 용언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넓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넓히다가 됐죠. 넓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시가 바로 뭐죠? 사동접미사죠. 사동접사가 붙어서 이 녀석도 뭐예요? 형용사가 동사가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현지형을 쓰거나 이렇게 보조용언을 쓰거나 아니면 사동접사를 가지고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의 구분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써놨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현재형 선어말 어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현재 시제 관형사 어미 는을 붙으면 동사. 는이 아니고 니은이 붙으면 형용사. 그거. 그 다음에 명령과 청유.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현재형 어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중에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을 쓴다. 요거. 그 다음에 동사는요.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와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예를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젊다 같은 경우, 늙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말이죠, 그죠? 그죠? 결국은 뭐 반대말이긴 한데 이 녀석이 결국 같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젊다, 늙다. 그런데 젊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품사를 이야기하고요. 늙다는 동사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지금 배운 걸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젊는다 안 되죠. 늙는다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젊은 친구, 그죠? 늙은 친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관형사형 어미를 쓸 때 얘네들은 뭐예요? 명확하게 는이 쓰이진 않는군요. 늙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늙어라, 늙자 이런 거 있죠? 늙어라, 늙자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늙는다 정도의 현재형 어미를 쓸 수 있는 이 늙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늙는다가 잘 먹히고 있는데 이 녀석은 동사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헷갈리기 쉬운 건데요. 있다 없다요. 있다 없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요. 학교 문법에서는 모두 다 형용사예요. 알겠죠?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 있다 같은 경우에는 나 여기 있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있어라. 명령형이나 혹은 현재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때에 따라서는 동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국어 사전에는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 문법이 형용사니까 형용사로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분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형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음으로써 동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얘를 명확하게 얘는 동사, 얘는 형용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이거예요. 용언과 용언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조적 연결어미가 쓰일 때 우리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이 앞에 있는 녀석을 본용언이라 하고 뒤에 있는 녀석을 보조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 어미는 아, 개, 지, 고를 사용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였을 수도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세요. 먹어본다, 먹고 싶다. 있죠? 먹지 않는다, 먹게 되다, 먹게 했다, 먹어간다, 먹어버렸다. 자,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아홉 지고가 분명히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다라는 본용은 뒤에 먹어, 먹게, 먹지, 먹고가 쓰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보실 게 또 뭐냐면 지 않는다, 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부정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개되다, 개하다. 그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되다. 이건 뭐예요? 피동과 사동을 나타내는 거. 이거 있죠? 사동. 그 다음에 이건 피동을 나타낸다는 거. 나중에 또 정리하게 될 녀석이지만 미리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실 것은 먹어간다, 먹어버렸다 있죠? 먹어간다, 먹어버렸다. 이 경우에 본용과 보조용어이 쓰이면서 뭐 한다고요? 먹어간다는 진행을 나타내고 얘는 완료를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런 거구나. 어쨌거나 이 녀석은 본용어대로 주체가 먹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조용어이 붙으면서 뭔가 다양한 변화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약간의 의미의 변화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고 있는 중이라든가, 그렇죠? 먹는 건 먹는 건데 시키는 거라든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먹는 건 먹는 건데 누구 때문에 당한다라든가, 누가 시켜서 먹게 된다라든가 등등의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무엇이 만들어낸다? 바로 보조용어이 붙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조용어과 본용어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뭐예요? 뭐뭐기는 뭐뭐하다.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자, 뭐예요? 먹기는 하다, 깊기는 하다. 이 경우도 앞에 있는 것을 본용어, 뒤에 있는 것을 보조용어로 설명합니다. 대신 여기는 뭐예요? 보조적 연결음이가 붙은 것이 아니라 이거 뭐죠? 명사화 시킨 거죠. 먼저 명사화 시키는 명사형 어미 기가 들어가고 거기다 보조사 는을 붙인 형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인가보다. 그죠? 인가보다 의문형 어미죠. 뭐뭐한가 보다. 그죠? 그 마지막은 뭐뭐야 종속적 연결음이 뭐뭐야 한다. 자, 뭐뭐기는 하다, 뭐뭐가 보다, 뭐뭐야 한다. 이런 것들도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띄어쓰기인데요. 띄어쓰기는 이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어 뒤에 연결어미. 자, 띄어써도 되는 거. 첫 번째.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인 경우에는 띄어쓸 수 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의 경우는 양척, 만체, 법득번 있죠? 양척, 만체, 법득번. 자, 양척, 만체, 법득번 같은 경우 요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다 싶다가 연결된 보조 용언. 자, 예를 들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올 듯 싶다. 여기죠. 올 듯하다. 자, 요 경우에는요, 요 듯 뒤에다가 하다가 붙었어요. 하다가 붙어서, 요 녀석 자체를 무엇으로 보냐면, 보조 용언으로 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엄밀히 그냥 따져보면, 듯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양천만체, 법득번, 이 녀석들이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로 봅니다. 그죠? 그 의존 명사에 하다가 하나의 동사죠. 그쵸? 뭐뭐 하다 동사예요. 그리고 하다는 공부하다 이렇게 붙는 것처럼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거 전미사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명사를 동사화 시키는 전미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다거든요. 그럼 얘도 지금 의존 명사니까 듣하다 그러면 이것처럼 공부하다처럼 뭔가에 붙어서 얘를 하나의
동사로 만든, 용언으로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양천만체 법득번은 뭐 외우기 드시죠? 양천만체 법득번은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으면 그냥 사전적 설명은 그냥 보조 용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야 됩니다. 얘를 그냥 뭐로? 의존 명사로 생각해버리면 앞에 있는 것이 관형사행 어미가 붙어서 얘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본용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뭐라고요? 양척만체 법득번 뒤에 하다 싶다가 붙으면 걔는 보조용언, 앞에 건 뭐? 본용언. 그래서 요 득하다, 양하다, 척하다, 만하다, 체하다, 법하다, 득하다, 뻔하다 이런 녀석들이 붙었을 때는 앞에 것을 이렇게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올 듯 싶다, 띄어쓰고 붙여쓰는 거 모두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붙여쓰는 것은 뭐냐면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나오면 야, 용언이 여러 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여 쓴다는 얘기예요. 뒤를 붙여 쓰면 안 됩니다. 앞에 걸 붙여 쓰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되어가는 듯하다 그랬어요. 되어가는 듯하다. 됐습니까? 되어가는 듯하다. 그럼 되어가다 이렇게만 쓰여도 본용은 보조용언이에요. 되어가다. 그죠? 근데 가는 듯하다 해도 뭐예요? 양천만대 법득번 같은 경우엔 전부 다 하다 싶다 붙으면 그냥 보조용언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앞에 있는 것이 의존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관형사형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본용은 보조용언이에요. 됐습니까? 용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용언이 3개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 하나 붙였는데 어디를? 여기만 붙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띄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용과 보조용언은 물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것은 붙였어야 합니다. 그 얘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도와주다, 물어보다, 돌려놓다. 이런 경우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붙였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음절이 결합된 합성어 뒤 이것은 또 붙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음절 합성어. 자, 예를 보시면 빛나 보인다 했어요. 빛나다 이게 합성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명사에다가 나다 용언, 그죠? 채용이가 합쳐진 바로 합성어입니다. 그죠? 보이다 됐습니다. 보이다. 그러면 본용언 보조용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빛난다가 합성 동사가 되는 거고 합성된 동사가 되는 거고 보이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이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합성어가 단음절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 글자 한음절이 합쳐진 이런 경우에는 붙였어도 된다. 무슨 말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어가 보조적 연결어미일 땐 붙여 쓴다. 됐습니까? 자, 얘가 뭐 나왔어요? 꺼져간다. 꺼지어 간다. 어잖아요. 그러니까 붙여 써도 된다. 붙여서 축약까지 해가지고 꺼져간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양천만체 법득번 이건 뭐예요? 하다 싶다 붙으면 앞에 있는 것하고 붙여 쓴다. 듯하다, 법하다, 척하다, 만하다 이런 것들 됐죠. 양척만체, 법득번. 자, 그 다음에 용언이 3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올 때는 앞에 2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뒤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합성어다 그랬을 때 한음절 합성어일 경우 됐습니까? 한음절 합성어일 경우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여 쓰는 경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붙여 쓰는 경우가 아닌 띄어 써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 써야 하는 경우. 자, 붙여 써야 되는 경우 첫 번째가 아어였죠. 그러면 띄어 써야 하는 경우는 아어 외에, 그렇죠? 아어 외의 것들은 전부 다 띄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어가 되더라도 뒤에 줄어진 형태, 서가 줄어진 형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서가 사라진 형태. 자,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를 잡아본다, 잡아보다, 잡아봤다 했다면 한번 해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어가 붙었으니까 붙였어도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 서보다가 있어요. 서보다. 무슨 얘기예요? 잡은 다음에 그 녀석을 눈깔로 딩 이렇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용언의 보조용언의 관계라기보다는 2개가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서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뒤에서 보면 똑같은 규정이 나와요. 뭐요? 앞말에 조사가 붙은 경우. 그렇죠? 앞말에 조사가 붙었는데 생략된 경우예요. 얘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앞말에 조사. 앞말에 조사. 자, 예를 들어보면 읽어도 보고 이런 거 있죠? 원래 얘가 없으면 읽어보고 붙였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조사가 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사했을 땐 띄어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띄어 써야 하는 경우에 주의할 것은 결국 뭐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아어가 아닌 경우하고 조사가 껄떡거릴 때.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거.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듯도 하다. 알겠죠? 자, 올 듯도 하다. 올 듯하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양천만제 버투법 해가지고 이 녀석이 뭐예요? 듯하다니까 당연히 보조용언이고 얘하고 붙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보조용언 안에 뭐가 조사가 이렇게 뜨그등 하고 들어갈 때.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뭔지 알겠죠? 조사예요. 보조용언에 조사가 들어가거나, 그죠?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거나. 됐습니까? 본용언 뒤에 서라는 조사가 생략되거나 전부 다 뭐예요? 조사와 관련된 거죠. 됐습니까?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예입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예들은 보통 뭐예요? 아어의 보조적 연결어미가 연결될 때에 대한 얘기겠죠. 왜? 아어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띄었으니까. 됐습니까? 예, 나머지는 그냥 아어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띄었으니까 잡다불이 조사 가지고 막 떠들어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어가 아닌 아어인 경우에 도 띄었어야 하는 것.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의 법칙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음직하다, 있음직하다 이거요. 차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있음직하다 가능성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요? 가능성은 보조용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당연히 띄었습니다. 자, 그러나 먹음직한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뭐뭐 할만하다라는 그런 가치를 나타낼 때는 전미사로 쓰인 겁니다. 자, 이거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표기법칙.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요거는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양쪽에 모두 힘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힘이 약하다. 요걸 구분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예, 밝혀 적는 예의 차이는 뭐였냐면 본뜻이 유지되느냐 아니냐 그랬어요. 본뜻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건 애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띄어쓰기에 대한 얘기가 더 주를 이루는 겁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고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본용과 보조용언에서 띄어쓰는 경우와 띄어쓰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띄어쓰기는 또 따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문법적인 그 규범에 대한 얘기는 뒤에다가 제가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규범을 뒤에 붙여놓고 다시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이 우리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입장에서 단원별로 필요한 부분에 연관된 부분에 연결을 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따로 떼서 띄어쓰기 단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용과 보조용언의 개념, 어떤 것들이 본용과 보조용언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붙였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노트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동사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활용한다.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동사는 관형사와 부사에 의해서 수식이 된다 그랬는데요. 자,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뭘 수식하죠? 그죠? 재원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설명이네요.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 사동사, 피동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네. 자동사와 타동사는 목적어의 여부죠. 그 다음에 사동사, 피동사, 먹이다, 먹히다 이런 거 있죠. 그죠? 먹이다, 먹히다 이런 것들이 사동사와 피동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에 대한 설명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목적어가 호응하지 않고
자동과 타동이 구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형용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타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사와 달리 명령어과 청유형을 형성하기 어렵다. 그렇죠. 예뻐라, 예쁘자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 그랬어요. 명령어과 청유형을 형용사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예쁘고 싶어도 예뻐라 라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요즘은 뭐 병원 가서 예뻐라, 예뻐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자, 형용사는 동사와 같은 방법으로 현재 진행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좀 이상하죠. 형용사는 현재 진행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용사는 현재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형을 넣어보는 것이었죠. 자, 기억일 중에 타동사만 묶은 건 뭐냐 그랬어요. 목적어 찾으시면 돼요. 그죠? 학교에 간다. 얘는 뭐라고 했어요? 부사격 조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사격 조사가 된다. 그 다음 운동을 간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목적격 조사 들어갔어요. 목적격 조사 들어갔습니다. 목적격 조사가 들어갔고요. 자, 보수에게 잡혔다. 이건 뭐예요? 부사격 조사네요. 그죠? 토끼를 잡았다. 목적격 조사네요. 그렇다면 뭐예요? 요거 두 개네요. 니은과 리을만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녀는 많이 예뻐졌어. 예뻐졌어. 이제 예뻐졌어. 그 다음에 그녀는 수술로 코를 높였어. 그랬어요. 자, 예뻐졌다. 그 다음에 예뻐졌다. 그 다음에 높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뻐지다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형용사 어간에다가 플러스 지다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높이다는 건 뭐예요? 높다에다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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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높이다. 이게 사동접사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죠? 당연히 이건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고요.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자, 그 다음에 어지다. 요거는 뭐예요? 어는 보조적 연결어미. 맞죠? 그 다음에 지다가 보조 용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개가 전부다. 형용사였는데 형용사가 아닌 동사처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번이 되겠네요. 보조용과 전미사에 의한 보조용은 첫 번째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전미사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품사의 변화가 나타났다. 됐습니다. 자, 다음 문장의 밑줄 부분에 품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자, 늙는다, 그대로 있자, 젊다, 그 다음에 있어라. 그럼 이건 뭐예요? 명령형 사용했죠? 이게 뭐예요? 청유형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현재형 사용되고 있죠? 얘는 그대로 쓰이고 있죠? 이 녀석이 바로 형용사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늙다, 있다, 없다, 젊다. 요거 구분하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중 보조용언의 품사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름인데도 날씨가 덥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않다, 그 다음에 못하다, 본다, 있다. 그러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품사를 판단할 때는요, 일반적인 동사형용사 구분 방법을 그냥 쓰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대표적으로 현재형 넣어보는 거죠. 현재형 넣어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주의할 것은 뭐냐면, 않다와 그 다음에 못하다, 부정의 경우, 그죠? 아니하다, 못하다. 이 경우는요, 따로 따질 것이 없이 앞에 것을 본용언을 쫓아갑니다. 본용을 쫓아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덥다 나왔죠? 이게 형용사죠. 덥다가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않다도 역시 형용사로 설명하시면 돼요. 속이 좋지 않아서 라면을 먹지 못한다 그럴 때 먹다 동사 나왔죠? 동사 나왔으니까 뒤에 나오는 못하다는 그대로 동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본다 현재형 나왔네요. 그죠? 읽고 있는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녀석은 전부 다 뭡니까? 현재형을 쓸 수 있는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전체 중에서 1번만이 형용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보기에 설명한 보조용언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어요. 보조용언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이에요. 선행하는 본용언에는 아우개지고의 보조적 연결어미가 붙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먹고 싶다, 먹어본다, 깎아주다. 전부 다 아우개지고의 보조적 연결어미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냥 먹다, 깎다, 전부 다 용언이죠.
싶다, 보다, 주다 전부 다 용언이면서 보조 용언이 쓰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정답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걸 먹고 싶다, 먹다, 바나나를 먹다, 뒤에가 없어도요, 별반 차이가 없어져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아주머니가 사과값을 깎아주다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요 주다라는 의미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주다라는 건 뭐냐면, 깎은 후에 건네주는 행동까지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다를 없앴을 때는 어머니가 사과를 깎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서 계속 들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 주다가 본용언이다라는 거죠. 본용언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문장 그랬어요. 자,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있음직하다, 먹음직하다, 그 다음에 떠내려가 버렸다, 그 다음에 비가 올 듯도 하다. 이거 두 군데 띄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전부 다 띄었었어요. 전부 다 띄었었는데 붙였어야 하는 녀석은 누구냐?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됐죠. 요건 뭐예요? 먹음직하다, 그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전미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음직하다, 당연히 이 녀석은 띄어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 3개가 있죠? 3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죠? 예, 앞에 거는 붙였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띄어쓰기 역시 꺼져간다, 올 듯 싶다, 빛나 보인다. 요번에 뭐예요? 전부 다 붙였었습니다. 꺼져간다, 올 듯 싶다, 빛나 보인다, 가는 듯하다. 전부 다 붙였었는데 여기서 띄었어야 하는 녀석은 누구냐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붙었으니까 붙여 쓰는 거 맞죠? 듯 싶다는 당연히 붙여 쓰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빛나 요거 앞에서 예로 해드린 겁니다. 단음절의 합성어니까 붙여 쓰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앞에 것이 합성어이면서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띄었어야 되는 거 앞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일이 잘 돼. 여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붙여 쓰고 여기는 띄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10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법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겠습니다. 자, 드러났다, 부서졌다, 그 다음에 부러지게 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원뜻에서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회원의 수가 뭐예요? 늘다. 얘 원뜻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뭐예요? 늘어났다. 이렇게 써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지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요거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기법까지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본용어하고 보조용어는 띄어쓰기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띄어쓰기, 규칙, 그 다음에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아니고 둘 다 본용어인 경우, 그 다음에 표기의 법칙, 표기의 원뜻에서 벗어난 것과 벗어나지 않은 것을 찾아서 표기를 발음대로 쓰느냐 아니면 원형을 밝혀 쓰느냐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용언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터진다 그러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기대를 갖고 이 단원까지 잘 공부를 해주시고 다음 단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